LA 카운티 전역에서 인신매매 소탕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려 500명 이상의 범죄자들이 체포됐습니다. 국가보훈부가 흥사단 본부 활용 방안에 대한 구상을 직접 밝혔습니다. 미주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와 연구 그리고 역사 교육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표밭인 플로리다주를 찾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패배자로 만들 것이라며 강도 높게 공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요르단 기지에 가해졌던 무장 세력의 드론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장 세력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란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3%로 예측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1% 올린 수치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전역에서 인신매매 소탕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뤄진 단속에서 500명이 넘는 범죄자들이 체포됐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성인을 비롯해 미성년 여성 피해자들과 어린이들이 구조됐습니다. 보도에 하주은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전역에서 지난 일주일간 펼쳐진 대대적인 인신매매 조직 소탕 작전.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물론 LA 경찰국과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등 무려 95개 기관들이 공조 수사를 펼쳤습니다. Each January, the Los Angeles County Sheriff's Department, the LAPD, and the LA Regional Human Trafficking Task Force coordinate with other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victim service providers statewide to focus on reclaiming or rescuing human trafficking victims. 사법당국은 이번 작전으로 모두 500명 이상 범죄자들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범죄자 가운데는 40여 명의 브로커와 271명의 성매수자까지 포함됐습니다. 40 suspected traffickers and exploiters were arrested. 271 sex buyers were also arrested. In total, there were 539 criminal arrests made during this week-long operation. 단속 현장에선 미성년 여성들과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인신매매는 심각한 범죄라며 범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ant to make sure that those that are involved in trafficking face the harshest consequences possible. And the reason for that is because we know that the only way that we're going to reduce human trafficking is by going after those that are profiting from this activity. 경찰은 인신매매와 아동 착취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희생시키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가보훈부가 흥사단 본부 활용 방안에 대한 구상을 직접 밝혔습니다. 미주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와 연구 그리고 역사 교육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건데요. 흥사단 본부에 대한 연방정부 사적지 지정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흥사단 옛본부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해온 한국국가보훈부. 몇 주 전 한인단체들과 가진 의견 수렴 공청회 이후 LA 한인사회를 직접 찾았습니다. 그동안 모인 여러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훈부가 구상하고 있는 큰 틀의 활용안을 직접 밝혔습니다. 모두 200여 곳이 넘는 미주 사적지들의 관리는 물론 독립운동사 연구, 그리고 역사교육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한 230여 개 정도 미국 전역에 이제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어떤 거점 역할을 이 지역 사회에서 어떤 그런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의 그 메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연구 기능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보관을 또 생각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그런 어떤 교육 기능과 또 전시를 포함해서 리모델링 공사도 올해 안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LA시 정부와 직접 만나 흥사단 본부가 위치한 지역의 공사 규정 등을 함께 사전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런 그 LA시 당국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건물이 안고 있는 어떤 뭐 건축상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거쳐서 검토를 한 다음에 과연 그 내용물들을 안에 어떻게 배치하고 또 이제 활용할 수 있는가를 더. 국가보훈부는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연방정부 사적지 지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역사장소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보통은 소요 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이미 다 그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서류 작업은 크게 어려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이제 연방사적으로 등재가 되려면 미국의 역사에 기여했다는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되거든요. 지난해 국가보훈부의 전격 매입으로 보존과 함께 LA시 사적지 지정에 성공했던 흥사단 본부. 올해부터는 한인사회의 소중한 유산으로 그 가치를 빛내기 위한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어젯밤 LA 한인타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밤 10시 15분쯤 LA 한인타운 2가와 버질 애비뉴 인근에 위치한 4층 아파트에서 발생했고 72명의 소방관들이 투입돼 25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유독가스를 마신 아파트 주민 1명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위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는 1층이 주차장 겸 로비이고 2층부터 4층까지 주거지인 구조입니다. 불이 났을 때 늦은 밤이어서 아파트에는 많은 주민들이 있었는데 모두 소방관들 인도를 받으며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소방관들은 아파트 전체에 유독가스가 매우 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천장을 깨트려 구멍을 내 유독가스를 밖으로 빼내면서 진화 작업을 했습니다. LA 소방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표밭인 플로리다주를 찾아 트럼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를 패배자로 만들 것이라며 강도 높게 공격했습니다. 바이든 공격에 맞서 트럼프 지지자들은 격동 시위를 펼쳤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 국제공항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1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플로리다주를 찾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도 높게 공격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또 패배자로 만들겠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제 문제를 제기한 바이든은 트럼프가 나라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주피터에서 진행한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여러분이 내가 대통령인 이유라고 바이든은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경제가 정말로 강하고 더 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공항에는 100여 명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결집해 트럼프가 이겼다고 외치며 시위를 펼쳤습니다. 바이든 반역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찾은 주피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마러라 리조트가 있는 팜비치 인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칼럼니스트 진 캐롤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8,33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배상금을 공탁하지 않을 경우 재산이 압류되는 등 법률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소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원고는 몇 개월 이상 몇 년까지 배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최근 여러 사건과 관련해 공개된 트럼프 재산 평가액으로 볼 때 이번에 선고된 8,330만 달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의 재산 부풀리기를 통한 사기 대출 혐의 재판 판결이 조만간 내려질 예정이어서 트럼프의 재정적 어려움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 재판에는 3억 7천만 달러의 추징금이 청구돼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수천만 달러의 선거 자금으로 법률 비용을 부담해왔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가 최근 평가한 트럼프의 순자산은 31억 달러며 이 가운데 현금이 6억 달러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 벌어들인 돈은 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네, 바이든 대통령이 요르단의 미군 기지에 가해졌던 무장 세력의 드론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무장 세력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란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요르단 미군 기지에서 드론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바이든 대통령은 드론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에 이란의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I do hold them responsible in the sense of supplying the weapons to the people who did it. We'll have that discussion. 그러면서도 중동에서 더 큰 전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구체적 대응 방안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친이란 무장단체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응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We continue to degrade the kinds of capabilities that these groups have and send a strong signal to their backers in the IRGC that these attacks are unacceptable. 공격 세력으로 지목된 이라크 내 무장 조직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이라크 정부가 난처하지 않도록 앞으로 미군 상대 군사 작전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도 미국과 중동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무장 세력의 준동으로 중동 지역의 확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은 전 세계적으로 가중되는 불확실성을 헤쳐나가는 게 올해 외교의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미국 경제가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조기 기준금리 인하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GDP는 연말 소비 호조에 힘입어 3.3%의 성장을 기록했는데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1.3%포인트나 넘어선 것입니다. 2023년 연간 성장률 역시 2.5%로 집계돼 1%대로 추정되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 같은 경제 호황으로 연준이 3월에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시장은 현재 50대 50으로 팽팽하게 전망이 갈린 상태입니다. 2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기준금리 수준에서도 노동시장의 호황과 소비지출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연준의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레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성급한 금리 인하는 수요 증가를 불러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첫 FOMC 정례회의 결과가 발표되는 내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3%로 예측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올린 수치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면서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1%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9%보다 0.2%포인트 오른 겁니다. 미국과 일부 신흥시장,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난 강한 경제 회복과 중국의 재정 지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은 지난 발표 때와 같은 3.2%를 유지했습니다. IMF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꾸준한 성장으로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Inflation is falling faster than anticipated in most regions, thanks to the easing of supply-side pressures and restrictive monetary policy.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오른 2.3% 성장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중국과 미국 등 주요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세계 경제 위험으로는 지정학적 위험과 중국 요인을 꼽았습니다. Including potential new commodity price spikes from geopolitical shocks, persistent underlying inflation, continued weaknesses in China's property sector, 또 중동 지역 분쟁이 확산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홍해에서 상선 공격이 계속될 경우 물류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IMF는 긴축 정책을 완화하면 당장 성장률을 높일 수는 있지만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며 강력한 개혁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동입니다. 얼마 전 하늘을 날던 보잉 여객기의 비상구 덮개가 갑자기 떨어져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장에서 처음 그 비행기가 나올 때부터 비상구 덮개를 고정하는 볼트가 아예 없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비행기가 한쪽 벽에 횡하니 구멍이 뚫린 채로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승객 177명을 태운 보잉 737 맥스9 여객기가 미국 포틀랜드 공항을 이륙하자마자 비상구 덮개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처음엔 이 문을 양쪽에서 잡아줘야 하는 볼트 4개가 풀렸을 거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이 볼트가 아예 공장 출고 때부터 꽂혀 있지도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잉 관계자를 인용해서 볼트가 제자리에 있었다는 흔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조립 과정에서 공장 직원들이 문을 뗐다 붙였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핵심 부품인 이 볼트를 끼워 넣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보잉은 금융투자 회사들이 대주주가 된 이후로 수익에 집착하면서 안전과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됐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보잉은 일주일에 하루씩 공장을 멈춰 세우고 직원들에게 같이 문제점을 찾아보자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Our customers are counting on us. The flying public is counting on us. We are counting on us first and foremost. 하지만 잇따른 사고로 신뢰는 땅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Who's tightening the bolts? Like who's actually when are the safety inspections? How often are they happening? And are they telling us? 이 사고 이후 보잉 주가는 20% 이상 떨어졌는데 비행기에 탔던 승객들의 항공사들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위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지난해 LA에서 327명이 총기 살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통계 사이트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2023년 LA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모두 327건으로 2022년보다 16.6% 감소했습니다. LA 시내 살인 사건은 2020년 이후 4년 연속 300건을 돌파했으며 이 가운데 총기 살인이 72%를 기록했습니다. 살인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다운타운으로 35건이 일어났고 보일 하이츠, 웨스트레이크, 브로드웨이, 맨체스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살인 사건 가운데 총기를 사용한 살인이 전체의 72%인 236건으로 가장 많았고 흉기를 사용한 살인은 11%, 기타 흉기 살인 11% 순이었습니다. 2023년 총에 맞은 사람은 1206명, 살해당한 노숙자 수는 56명이었으며 살인사건 희생자의 86%는 남성, 37%는 흑인이었습니다. 북한이 또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을 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벌써 3번째인데 북한이 순항 미사일에 왜 이렇게 공을 들이는지 김태훈 국방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서해상으로 발사된 북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이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남포 인근에서 솟아오른 미사일은 서해상에서 팔자형 궤도를 그리며 2시간 이상 비행하다 서해 북쪽 바다에 떨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비행거리는 1,500km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인 불화살 또는 화살 미사일의 전형적인 비행 형태입니다.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미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지난 24일과 28일 불화살 3해 31형에 이어 오늘까지 일주일 새 세 번째 도발입니다. 북한은 2021년 9월 이틀 연속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쏜 적은 있지만 일주일 세 차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 관계자는 24일과 28일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다소 짧았는데 오늘은 정상적인 비행거리였다며 순항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위한 연속 시험 발사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능 개량을 한다지만 불화살 3해 31형은 잠수함 발사 가능성을 빼면 북한의 기존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외형이나 비행거리 등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신형 새로운 플랫폼과 무기를 개발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한미를 압박하겠다라는 그런 군사적 또 상징적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다양한 선회, 회피 기동이 가능한 순항미사일뿐 아니라 14일 극초음속 미사일, 18일 해일 어뢰 등 북한이 새해 쏜 발사체들은 하나같이 요격하기 어렵다는 점에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공개석상에서 실언을 자주 해 망언 제조기라 불리는 일본의 아소 자민당 부총재가 또 무리를 빚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성 장관을 아줌마라 부르며 외모를 평가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국정보고회. 연사로 나온 아소 자민당 부총재가 여성 장관인 가미카와 외무상을 정권의 새로운 스타라며 칭찬합니다. 外交官の手を借りなくて自分でどんどん会うべき人たちは自分で予約を取っちゃう。あんなことできた外務大臣今までいません。 그러다 갑자기 가미카와 외무상을 아줌마라고 부릅니다. 俺たちから見てても、このおばさんやるねと思いながら。 이어 외모에 대한 평가도 서슴지 않습니다. この間ニューヨークであったけど少なくとも 게다가 외상의 이름도 여러 번 잘못 불렀습니다. 14선 의원으로 지난 2008년 총리를 지낸 아소 부총재는 잦은 막말로 일본 정치권에서도 망언 제조기로 불립니다. 재무상 시절인 2013년 고령자 의료보험 문제를 거론하며 노인들은 빨리 죽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해 지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엔 한국 역대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면 대부분 살해되거나 체포돼 한일 교류가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딴 구설에도 정치권 퇴출은커녕 아소는 여당인 자민당 부총재로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발언에도 당사자는 물론 당내에서도 별다른 문제 제기조차 없습니다. 様々なご意見やまたお声があるということは承知をしておりますが、どのような声も 이런 흐름이 일본 정치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아소의 망언이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비하와 차별을 내포해 더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한국교통대학교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한국교통대학교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김봉현 LA 상임회장과 윤승조 한국교통대학 총장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한미양국 간 인재 교류에 함께 협력할 방침입니다. 한국교통대학은 국립대학교로 충청북도 충주에 캠퍼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한인 업체들이 성남시 의료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애나하임 하버하이츠 시니어 리빙과 LA 시에라 홈헬스 케어 서비스 등은 성남시 대표단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시니어 대상 의료 서비스 업체들은 시니어 의료 제품 전시와 홍보, 그리고 마케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유권자 등록국이 2024년 대통령 선거 예비선거 투표센터 임시직 직원을 모집합니다. 투표센터는 3월 5일 선거 마감일 이전까지 2주 동안 최대 11일간 운영될 예정이고, 임시직 직원들에게는 일당으로 135달러에서 최대 160달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은 캘리포니아주 유권자 등록을 마친 18세 이상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입니다. 한인 정체성 운동 아카데미가 정기총회를 열고 박병찬 신임 대표를 선임했습니다. 박 신임 대표는 지난해 처음 열린 부모님 전상서 감사 편지 쓰기 대회를 올해 4월에도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한인 정체성 강좌와 개천절 행사 등도 올해 개최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인 강고은 씨가 버지니아 주정부 아시안 자문위원회에 임명됐습니다. 강 씨는 옴니 화재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조언과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아시안 자문위원회는 모두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는데 이 가운데 11명이 아시안계로 임기는 4년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한인 사회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저희 SBS 아메리칸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댓글 문화를 선도하는 SBS 시청자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